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특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서 말이죠. 오늘 보도를 했는데 직접 수원에서 평택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수송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정보기관 비밀작전용 수송기 올프 하운드 C146A 수송기를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서 고생하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위로를 보낸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직접 기사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말이죠.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오늘 저녁 8시 36분에 기사가 입력이 됐는데요. 성관이 거짓은 어디까지 갈까? 아마 시리즈 1인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짜가 진짜가 되는 날,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 흔적이 많다는 것은 증거가 많다는 말, 흔적을 지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 방송을 하면서 말이죠. 분명히 아마 한두 명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성관이 사무총장도 모르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중국인들이 거주했던 거기가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인 줄도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외국인 숙소로 정도만 알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송기가 말이죠. 미국 정보기관 비밀작전용 수송기 울프 하운드라는 C146A입니다. 수송기는 이제 보통 C로 시작이 되죠. 이제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간첩이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에서 체포됐고 오키나와로 압송됐다고 스카이데일리가 1월 16일 특종 보도를 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반국가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12월 3일과 4일에 벌어진 일이다. 이후 극좌 친중 종북 매체들은 본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낙인 찍기를 시작했다. 통상 이런 엄청난 뉴스가 터지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말이죠. 동아, 중앙, 조선일보도 관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미국, 중국, 일본 대사관은 물론 특파원을 통해 미국 국무부나 중국 외교부, 일본 외무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면 최소한 가짜 뉴스라는 낙인 찍기는 못했을 것이다. 본지는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과 부역자들이 선택한 것이 주한미군 공보관이라고 의심한다. 진실은 그런다고 바뀌지 않는데 말이다. 모 방송사 PD가 정보를 얻게 된 경위를 물어온 적이 있다. 그날은 밝히지 않았는데 막전 막후의 일부를 공개한다. 비상계엄 이후 반국가 세력들의 광란의 칼춤이 시전되던 중 흥미로운 사건이 터졌다. 12월 9일 김병주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납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이 뉴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퍼뜨린 정치인 세포설과 맞물리면서 내란 수개몰이의 서막을 열었다. 이 의혹은 12월 19일 구체화됐고 정보사의 정치인 납치 준비설과 함께 민주당의 내란제 빌드업 소재로 사용됐다. 김 의원은 김병주를 이야기합니다. 김병주는 정보사령부가 특수요원 38명을 선발해서 12월과 3일 4일에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하려 했다고 밝혔다. 감금 장소로 비원 벙커, 복면, 케이블 타이 등 체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 정보사는 실제 출동했다. 수원 연수원에도 출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기만 하다가 돌아갔다. 이 지점에 의문이 생겼다. 작전 준비도 철저했는데 그냥 왔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중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취재에 들어간 것이다. 여러 경로를 통한 탐문과 정보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에 접근하게 됐고 보도에 이른 것이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12월 11일 국회 출석 중 다른 사령과는 달리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점도 이런 의심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의원들의 질문에 웃으면서 응수를 했죠. 뭔가 의미심장한 웃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카이데일리는 16일 보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진전된 내용을 보도해왔다. 20일에는 작전지역이 연수원 생활관이 아닌 연수원 내에 있는 과거 A웹이 썼던 외국인 공동주택 제2생활관입니다. 공동주택임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은 5인 1실로 꾸며져 있다. 선관위는 인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본지와 본지 기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도 그날 생활관에는 교육연수가 있었고 계엄군은 연수원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래서 스카이데일리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재미있는 것은 본지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단정지어 보도한 매체들 역시 잘못된 선관위 주장과 배후가 의심되는 주한미군 공보관 주장을 근거로 제시할 뿐이란 점이다. 이들이 진실에 접근할 의사가 있었다면 선관위에 12월 3일 이후 사라진 주군국인 사무원이 있었는지 물어본 후 작전 시점 전후의 외국인 사무원 기숙 현황 등을 요청해 확인하면 됐다. 일부 우파 매체에서는 접근을 했지만 선관위 대응은 모래에서였다고 한다. 진실을 밝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선관위는 왜 회피하며 형사 고소한 방법을 택했을까? 이게 이놈 좌파들 카르텔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선관위가 고용한 외국인 선거사무원 고용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들이 시접수당을 타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진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서로 이 명단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실업수당 지급 내역이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등을 확인하면 선관위가 밝힌 내용의 진위가 검증된다. 범죄수사에서는 흔적이 곧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선관위도 알고 있을 것이다. 본지는 선관위의 거짓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밝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의 대화 내용을 잘 읽어보기를 기자들에게 권한다. 또 29일자 신인균의 국방TV 시청도 권한다. 그가 왜 150만 유튜버가 됐는지 이해가 된다. 올 초 미 국방부의 신규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 투자받은 JTBC는 이래저래 마음이 급하겠지만 부역자 내지 홍위병 노릇은 적당히 하면 좋겠다는 충고를 해본다. JTBC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에 오면 민주당과 가짜 뉴스라고 낙인 찍던 부역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진다. 요즘 기사 댓글창에 부역자들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이 역시 흔적을 남기는 것이니 말릴 이유가 없다. 지금도 찬 감옥에서 고생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건강 잘 챙기라는 위로를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표를 너무 많이 보여줬나 이렇게 하는데 김영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봤을 때 말이죠. 이거는 100%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저도 스카이데일리에서 16일날 특종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제보가 오고 돌아가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요. 지금 더 확실한 것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김병준과 누군가 물었을 때 그냥 싱긋이 말이죠. 뭐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수고도 수고고 말이죠. 고생도 고생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다가 이걸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11월 25일 날 그 광화문에서 애국 청년들 말이죠. 멸공 청년단들이 그 방송하는 걸 편집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편집을 하면서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나이든 우리가 말이죠. 떳떳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말이죠.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 영상 한번 보십시오. 추울 때 말이죠. 그 어두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말이죠. 참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